자, 21M. 오늘은 디피니티 한번 볼 거예요. 디피니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저는 굉장히 차세대, 그러니까 다음 시즌의 폴카다처럼 굉장히 핫할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 오면은 조금씩 살 생각이 있는 코인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핫해가지고 상장했을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찍었습니다. 뭐 2,000불? 막 이렇게 거래됐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400불로 찍혀 있는데 얘네가 2017년부터 해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2,000불 때 거래가 됐었어요. 2,000불 때 2,831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거래가 된 겁니다. 물론 그 뒤로 쭉 빠지긴 했지만 실제 누군가는 이만큼에 산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샀냐? 디피니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래가 저는 있다고 보는 코인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한없이 내려오고만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가격에서도 거래가 됐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도 거래가 됐고 거래량이 꽤 있었죠. 200불대에서도 거래가 됐고 300불대에서도 거래가 됐어요. 이게 누군가는 지금 보면 와씨 5불짜리를 300불에 샀다고? 저는 근데 나중에 다시 붐이 오면 이 300불대를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만 120불에 산 적도 있어요. 이거를. 그만큼 왜 좋게 보냐? 왜 이 코인을 좋게 보냐? 그거를 봐봐야겠죠. 일단 디피니티 홈페이지 웹3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웹3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얘네가 원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요. 얘네만 가지고 있는. 그게 여기서 주장하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피니티 11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이 100만 명 이상의 채굴자를 확보하면은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더 분산화되면서 더 잘 작동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사실상 무한한 무제한 용량의 가상 컴퓨터를 호스팅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이 디피니티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디피니티는 말 그대로 웹3, 그러니까 웹3가 디피니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 이 인터넷 컴퓨터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세계의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성공하게 되면. 하지만 그 기술이 쉽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제대로 된 그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어, 허황된 그거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얘네는 각광을 받느냐? 왜 얘네는 인정을 받느냐? 그거는 개발자들의 포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피니티 개발팀은 모든 그런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뛰어난 개발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만큼만 나와 있는데 꽤 개발자들이 엄청 규모가 엄청나게 큰 편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을 어떻게 주냐? 얘네는 2017년, 2015년에 이 기술을 생각을 해냈고 2017년부터 ICO를 모금받고 돈을 받아서 얘네는 사실상 이 토큰을 팔아서 뭔가 그 개발자들 돈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미닉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대표 CEO면서 수석 과학자인데, 제가 이 도미닉 윌리엄스를 엄청 크게 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호스팅하는 자체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게임을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미 얘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산화된 그런 스토리지 자원을 가지고 게임을 돌렸고, 그 게임의 사용자가 수백만 명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분산화된 프로그램을 만든 경력이 있고, 그거를 성공시킨 경력이 있어요. 이거 어떤 회사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게임이랑 그 회사 자체를. 그리고 이 디피니티를 개발하겠다고 블록체인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미 해봤어요. 수백만 명 이상 사용하는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디피니티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티모 행크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마이닝 아식스 있죠. 에이식 부스트라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 마이닝의 효율을 높여주는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혼자 개발한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채굴을 위한 표준이 될 정도로 성능이 좋았어요. 이거는 저도 잘 채굴을 하지 않는데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MS에서 또스 윈도우 개발한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IBM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이 대표적인 사람만 한 거지 20명, 30명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더 그 개념이 커요. 우리는 이더리움을 스케일링해서 어떤 블록체인을 개발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슈퍼컴퓨터, 분산화된 슈퍼컴퓨터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3세대의 웹3를 실현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생각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어렵기도 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데, 비콘이라는 거를 위에 레이어를 형성을 하고요. 그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원장의 순위를 매기고 선택을 위한 가중치를 부과하는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컴퓨팅 파워가 높은 곳에서 그 원장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랜덤으로 하고, 이런 것처럼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굴 공격을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채굴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디피니티는 이런 네트워크 동기화에 의한 손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있는데, 이 랜덤으로 슬롯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포크에 대한 해결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포크라는 게 결국 블록체인 연결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가를 수가 있어. 내가 잘라서 갖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뭐 확장성의 경우에는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증명된 게 아니에요. 100만 개 이상의 노드가 있으면은 어느 플랫폼보다 뛰어난 성능, 그러니까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노드가 있으면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고, 그러면 그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그런 성능으로 컨펌도 엄청 적게 들면서 컨펌도 소요되는 시간도 적고 트랜잭션을 확장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컴퓨팅 리소스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게 분산 컴퓨터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뭐 파일코인이나 뭐 골렘이나 이런 거랑 묶이기도 하는데, 디피니티는 기본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서 조금 달라요. 이더리움하고 연동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없고, 지금 로드맵 보면은 뭐 구리, 아연, 텅스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단계가 더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있네.
270명 이상의 팀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이 팀 개발하는 규모가. 그래서 얘네들은 ICP는 그 토큰 가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토큰을 팔아서 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큰 규모로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ICP 토큰은 그러면 어떤 용도냐? 이 토큰을 통해서 그 토크노믹스를 구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토큰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토큰을 에어드랍 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얘네는 이 토큰을 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라 이 토큰을 최대한 많이 뿌려서 그 사람들이 그 토큰을 벌기 위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노드를 돌려야 돼.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투자, 어떻게 투자를 받았냐? 여기 보시면 A16Z 안데르센 호로이츠, 여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큰 규모의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판테라 카피탈의 폴리체인 캐피탈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그런 벤처 캐피탈들은 다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제가 이제 직접적인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아마존이나 뭐 구글 이쪽이랑 뭐 파트너십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뭐 저도 이거를 뭐 본 게 아니라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돼 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관계돼 있다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기술적인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디피니티 이 기술 2015년부터 이 기술을 구상을 했고, 기술적 신뢰도가 높은 편이는데 이제 개발하는 거를 변경을 하고 지금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거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디피니티의 그 퍼블릭 세일이 굉장히 단가가 높았어요. 7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토큰이 2021년에 나왔죠. 그 18년도에 7불이었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이랑 또 이 차원이 다르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걸 보면은 지금 ICP는 기로에 서 있어요. 얘네가 정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슈퍼 컴퓨팅, 진짜 인터넷 컴퓨터 웹3를 열어준다면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이더리움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비트이더가 최고다가 되는 거죠. 이거 ICP는 총 발행량이 5개 정도 됩니다. 아마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개 정도가 맥시멈이고 현재 2억 개 정도가 풀린 상태예요. 2억 3,800개가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정말 이더리움 다음 세대의 블록체인이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죠. 300불? 2000불? 2000불 갈 수 있어요. 이게 우습게 들리겠지만 여기를 넘을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생각해 보세요. 이더리움 2000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다음 세대로의 그런 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몇 불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ICP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진정한 이더리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근간이 될 체인이 된다면.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고 나온 코인이 한두 개여야 말이죠. 근데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뭐 이더리움의 차세대다라고 한다면 ICP가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을 확실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죠. 그만큼 느리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